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은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정년을 채우지 않아도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퇴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하게 되면 우리가 겪게 되는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겠죠. 이 영상이 풍요로운 삶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월급처럼 매달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체크리스트 10개 항목을 모두 실행하시면 그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비싼 은퇴 설계 받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고 실행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나의 자산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확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산출해내야 됩니다. 보통 부동산, 주식, 퇴직금과 현금, 그리고 연금의 형태로 자산이 있죠. 이 중에서 부동산은 대부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7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어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연금도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진짜 노후를 위해서 남겨둬야겠죠. 이렇게 나의 자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가용자산을 정리해보면요. 주식, 현금, 퇴직금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총 자산 11억 중에서 3억 원의 가용자산이 있는 건데요. 이 돈으로 과연 빠른 은퇴 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까요? 살짝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시죠? 괜찮습니다.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고 나면 불안이 아니라 대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3억 원을 가지고서 배당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배당률은 4, 6, 8%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게는 월 배당금이 85만원, 많게는 1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이고요. 은퇴할 때는 이런 세금도 꼼꼼히 생각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 생활비가 빵꾸 날 수 있거든요. 그럼 3억 원으로 8%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월 170만원을 받는 구조가 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으신가요? 체크리스트 3번을 보면요. 생활비를 계산해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해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꼭 각자 최근 3개월 동안 내가 생활비로 얼마를 썼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당장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정말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작게는 월 125만원 정도 지출하고 크게는 487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가계 지출이 총 381만원이고 이 중에서 소비 지출이 281만원 정도가 됩니다. 비소비 지출은 대출이자 같은 상품이 되고요. 생활비로 보면 280만원 정도 사용하고 각종 고정비 포함해서 381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100만원 정도 더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식, 식료품, 교통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은퇴하면서 벌어지는 이점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요. 가계 평균이 380만원의 소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은퇴하게 되면 이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매일 출근하느라 사용했던 자동차가 집에서 쉬게 되고 회사를 다니면서 지출했던 의료, 신발, 오락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380만원 정도의 소비가 있었다면 약 8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 건데요. 저도 퇴사하고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월 300만원이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300만원을 기준으로 은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배당금이 170만원이었죠.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돈은 13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집과 자동차를 다운사이징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과 주택을 활용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각 방법이 얼마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시선도 있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지금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속상할 수 있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야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더 풍요로운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부동산을 다운사이징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평수를 줄이거나 지역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현재 34평에 둘이 살고 있다면 25평으로 옮기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좋고요. 지역을 옮긴다면 잠실에서 마곡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생활권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산책을 석촌호수가 아니라 서울 식물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바꾸면 약 2억 원 정도의 돈이 생기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가용자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 쉽지 네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2년 전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번째 다운사이징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 차량이 두 대라면 한 대로 줄이고 중형차 혹은 외제차를 타고 있다면 소형차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랑 주유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건 가용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빠져나갔던 고정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 30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마다 쏘카를 이용하고 있고요. 로보택시가 나오면 그걸 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다운사이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통신비, 식비, 보험료 등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계산을 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일 겁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는 시점에는 싫어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2인 가구 기준으로 통신비는 37,000원, 식비는 150만원, 보험료는 38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돈이 매달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은퇴하게 되면 평균 생활비가 300만원이 필요했죠. 거기에 자동차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3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270만원이 됐는데요. 부동산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의 가용자산이 생겼죠. 그럼 5억원으로 배당금을 환산해보면 매달 283만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27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13만원 더 현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목표 달성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있으면 될까요? 이 정도 은퇴 컨설팅이라면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겠죠?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은퇴하게 되면 세금이란 꼬리표가 징그럽게 느껴지는데요. 우선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게 되면 그동안 회사랑 내가 반반 내던 게 이제 나 혼자 모두 내야 됩니다. 소득 활동이 없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소득이 있다면 쓰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83만원의 배당금,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고 받은 이 돈인데요. 이 돈은 아직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8%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배당소득세 이전 금액에서 8%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면 22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받는 돈은 283만원이 아니라 261만원이 되는 겁니다. 뭔가 허탈해지죠? 직장을 나오면 나를 보호해줄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소득과 자산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배당금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 계산해보면요.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9만원을 내야 됩니다. 200만원이면 19만원, 300만원이면 28만원, 4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3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지면 배당금을 줄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시 직장 다닐 게 아니라면 결국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배당소득세랑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리해보면요. 총 배당금으로 353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에 15%인 53만원을 배당소득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은 300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건강보험료 8%를 내야 되는데요. 이 돈은 353만원의 8%니까 28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은 272만원이 되는 건데요. 353만원의 배당금이 272만원이 되는 게 너무 억울하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필요한 생활비는 어쩔 수 없이 건보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는 돈이라면 그 돈만큼은 지켜야겠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ISA랑 연금저축입니다. 절세계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한 계좌인데요. 이래서 투자 계좌를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볼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계좌, 연금저축 계좌, ISA 계좌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피 같은 돈이 세금으로 몽땅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겠죠. 지금 은퇴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을 위해서 세 개의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운사이징까지 해가면서 만든 가용자산 5억 원이 있죠. 이 돈을 절세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계좌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각 계좌에 몇 가지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해외 직투 계좌는 배당금이 많아지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1,000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에 적용이 되고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피부양자로 있는 아내가 1,000만 원 넘게 배당을 받게 되면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되고 별도의 건보료가 나오게 되니까 이 점도 조심해야 됩니다. 절세계좌 ISA랑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를 보면요. ISA는 1년에 2천만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원 총 납입 한도는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고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은 ISA 계좌를 채우고 연금저축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돈을 연금저축에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5억 원을 그럼 배분해 볼게요.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되기 때문에 한도까지 채우게 되는데요. 5년간 1억 원을 모두 채우고 같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도 9천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해외 직투에 넣으면 3.1억 원이 되죠.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해외 직투는 배당 소득세 15%랑 건보료 8%를 더하면 총 23%의 세금을 내는데요. 양도세 22%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랑 연금저축으로 최대한 이동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나이가 어리다면 연금저축이 아니라 해외 직투로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간혹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하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꼭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직투랑 ISA 계좌 두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장 은퇴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제외하겠습니다. 해외 직투 4억 원, ISA 계좌 1억 원을 운영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종목은 예시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상 댓글을 보면은 무조건 쫓아하면 되나요? 이거 살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모르는데 그냥 쫓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 이건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분들은 사기꾼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상은 참고로 봐주시고 내 투자 방향에 맞는지 점검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접 투자할 때 세 가지 종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배당 기업으로 알트리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배당 왕족주죠. 현재 배당률이 8.2%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4.1%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두 번째 종목은 커브드콜 상품으로 가장 유명한 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설계된 상품인데요. 현재 배당률은 7.1%고 커브드콜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0%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ETF죠. SCHD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3.4%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2%입니다. 당장 은퇴하고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상품일 수 있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 종목 모두 동일하게 4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배당률 기준으로 월 배당금을 환산해 보면요. 알트리아는 232만원, 제피는 201만원, SCHD는 96만원입니다. 알트리아가 압도적으로 높죠. 5년 뒤 배당금을 봐도 역시 알트리아가 대단히 높습니다. 354만원까지 증가하는데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은퇴자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 됩니다. 그 대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트리아랑 SCHD의 배당금을 가지고서 건보료까지 함께 계산을 해보면요. 둘 다 1년에 배당금이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건보료 측정 대상이 됩니다. SCHD는 배당금이 조금만 낮았어도 대상이 아닐 뻔했는데요. 배당금 1,000만 원 전후에 있는 분들은 건보료 라인 체크하셔야 됩니다. 건보료는 알트리아가 22만 원을 내고 SCHD는 9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트리아는 연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기타 내 소득에 따라서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 이후에 내가 별도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면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 배당금 500만 원이 넘어도 추가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보료와 종합소득세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본인 상황을 고려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절세계좌 ISA를 활용한 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국내 배당 기업과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연 2천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1억 원을 넣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적립식 투자로 계산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우선 투자 종목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고배당주인 현대차 EUB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7.3%, 배당 성장률은 15.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배당 성장률이 상당히 높죠. 동결된 적도 있지만 성장폭이 상당히 큰 해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인데요. 이거는 SCHD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11.8%로 꽤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피처럼 배당 성장률은 0%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플러스 고배당주인데요. 이건 예전 이름은 아리랑 고배당주였죠. 국내에 상장된 고배당주, 금융주를 비롯해서 가치주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5%고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0%입니다. 2천만원씩 5년 동안 투자하기 때문에 1년 차에는 2천만원으로 인한 발생된 배당금이죠. 그랬을 때 현대차 EUB는 월 12만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은 20만원, 플러스 고배당주는 8만원을 받게 됩니다. 5년차까지 다 해서 1억 원을 채우고 나면 월 배당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배당금도 재투자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5년차에 받는 배당금은 95만원, 120만원, 55만원입니다. 배당금만 놓고 보면 커버드콜 상품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시세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현대차 EUB도 괜찮은 상품이 됩니다.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해야 됩니다. ISA 계좌 활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원래 3년 이상 계좌를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데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ISA 계좌를 다시 만들 수가 없는데요.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전에 ISA 계좌를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과세 이연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은퇴자를 위한 해외 직투랑 ISA 계좌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억 원은 해외 직투, 1억 원은 ISA 계좌였죠. 1년차부터 해외 직투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ISA 계좌는 무조건 기간을 길게 설정해야 됩니다. ISA 계좌는 5년 동안 1억 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5년 플랜을 설정했고요. 그렇게 5년간 내게 들어오는 배당금을 더해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직투로 받는 돈이 354만원이고 ISA 계좌는 120만원이 됩니다. 총 474만원 월 받는 배당금이 이렇게 되죠. ISA 계좌는 해지하지 않고 인출하는 돈은 원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억원까지 인출할 수가 있는데요. 월 120만원씩 인출하게 되면 7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돈은 270만원이었죠. 그 말은 2년차부터 인출을 시작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월 120만원이 아니라 41만원씩 인출하는 거죠. 41만원이면 1억원을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년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월 배당금은 건보료를 아직 계산하지 않는 건데요. 이제 건보료 8%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배당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나마 ISA 계좌에 있는 돈은 건보료가 제외됩니다. 해외 직투만 했을 때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2년차에 271만원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이 만들어집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1년차, 2년차 계획대로 움직이는지 체크해보면서 은퇴 시점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재산이랑 소득에 따라서 건보료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배당금에 따른 건보료였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건보료가 나올 텐데요.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드려 보면요. 네이버에 건강보험료라고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면 건보료 계산기가 있죠. 여기에 내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넣으면 실제 건보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건보료가 많이 나와서 다시 직장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건보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일거리로 용돈도 벌고 건보료도 줄이고 일석이조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을 5년차까지 실행하면 건보료를 제외하고 총 배당금이 429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돈은 270만원이 됩니다. 남는 돈 159만원이 있는데요. 이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좋지만 일부는 연금저축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은퇴를 했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상당히 많으니까 노후 준비도 필요해집니다. 증가하는 기대 수명을 체크해보면요. 1970년대에는 62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계자료 기준으로 22년
2022년도 발표를 보면요. 남녀 평균 83세입니다. 52년 동안 수명이 21살이나 증가했죠. 그 말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95세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학 발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대 수명도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100세 시대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40대, 50대에 은퇴를 했다면 살아온 날보다 더 살아갈 날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평생 마르지 않는 돈의 샘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5억 원을 가지고서 배당금 429억 원을 만드는 구조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운사이징으로 2억 원을 추가로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활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연금이라고 하면 국가연금이랑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국가연금으로 받는 거는 국민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 내가 직접 준비하는 거는 연금저축이 있고 내가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식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연금 수령 시기를 보면요. 1970년생 이후라면 65세에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받고 싶다면 5년 동안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 조금 더 늦게 받고 싶다 그러면 7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익과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빨리 받으면 1년에 6%씩 감소하게 돼서 5년이면 총 30% 감소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늦게 받는다면 1년에 7.2%씩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60대가 됐을 때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기본적으로 65세에 수령이 됩니다. 나는 국민연금 얼마를 받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50년부터 받을 수 있고 매달 89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하면 2050년대 현재 가치로는 47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어야겠습니다.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살펴보면요.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했다면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1,500만원 이상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10년 동안은 월 125만원 이하로 찾는 게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연금저축에 있다면 그 돈은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자율수령이기 때문에 직접 매도하고 인출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인출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퇴직금, 공제받은 원금, 수익금 순서인데요. 공제받지 않는 원금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혜택받은 돈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연령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요. 69세까지는 5.5%, 그 뒤로 4.4, 3.3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총 자산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1% 차이가 큰데요.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공제받지 않는 원금을 받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서 세금 징수받은 걸 돌려받아야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까지 체크했으니까 빠른 은퇴부터 노후 준비까지 현금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까지 고려해서 설계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자를 위한 현금 흐름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은퇴 후 처음에 현금 흐름은 해외 직투랑 ISA 계좌를 활용합니다. 5년 투자로 총 배당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배당 소득세랑 건보료 모두 제외하고 429만원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투자 종목에 따라서 배당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월 125만원씩 추가로 인출할 수 있죠. 해외 직투, ISA, 연금저축 세 곳에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 65세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140만원이 됩니다. 65세 이후에 이렇게 네 가지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모든 돈을 합해보면 총 694만원이 됩니다. 25년 뒤 물가상승률 2.5%씩 적용해보면 현재 가치로는 374만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270만원이니까 100만원 넘게 더 많은 돈 넉넉하게 쌓이는 거죠. 그리고 해외 직투와 연금저축을 통해서 투자한 원금과 배당금은 증가하는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괜찮은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은퇴 준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 계좌에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좌 관리가 중요한데요. 저는 배당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방식으로 투자하면은 3개월 이상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면은 마르지 않는 셈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 270만원씩 생활비를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남는 돈은 자유동 계좌로 옮기게 됩니다. 비상금 혹은 해외여행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계좌, 여기에 있는 자산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배당 꿀단지에 계속 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정신적인 자유가 찾아오고 시간이 갑자기 많아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많아진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는 돈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도움될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시간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죠. 세 개 모두 다 멋진 일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내 취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든든한 배당 투자를 하고 싶다면 숲의 배당책을 읽어보세요.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실 겁니다.